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점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기본적으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느낌이죠. 항등식. 항등식은 어쩌고 k 플러스 어쩌고는 0꼴로 만들어서 k 값과 상관없으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여기가 0이 되면 얘가 날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찾는 게 정점을 찾는 거와 동일해요. 항등식을 풀이하는 게 정점을 찾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꼭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데 물론 잘하면 문제가 없지만 잘 못하는데도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요. 시키는 대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요게 K 값과 상관없이면 그냥 요렇게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머니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몇 K 플러스 몇은 0. 그리고 이제 K 있는 애를 쓰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2XK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3YK가 있고요. K가 있죠. 1K. 그러니까 K 있는 애들을 다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K 없는 애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4X, 5Y, K 없는 애까지 이렇게. K 있는 애와 없는 애를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애들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쭉 나열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이제 K 있는 애를 이렇게 뭐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쳐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K 없는 애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때 나는 이것도 괄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에 잘 들어오게 실수하지 않도록 애초에 실수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K, 요거는 0꼴로 만들어 놓고 그럼 얘가 0, 얘가 0인 거예요. 같은 식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 늘어놓는 거는 굳이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생략할 수 있으면 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거 풀자. 2x 어차피 2배를 해야 될 거니까 요거 보니까 4x라고 2배를 할게요. 4x 6y는 마이너스 2 얘는 4x 5y는 마이너스 3 해서 빼면 되고 이 계산은 뭐 여러분 잘 하니까 y가 1이면 4x 6은 마이너스 2고 4x가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다. 정점은 그러니까 이게 정점이 되는 거예요. 정점은 x, y로 나타내는 게 정점의 좌표가 되는 거다. 괜찮아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쵸? 항등식 푼 거를 도형에서는 정점이라고 부른다 정도인 거예요. 됐죠? 다음 거 해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과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어요. 방법을 두 가지로 해드릴게요. 책에 있는 방법, 여기도 두 가지네요. 그렇죠? 방법을 두 가지로 해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긴 빈자리 아무거나 섞어. 네.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면 이게 편해요. 직선 플러스 K 직선은 0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직선 플러스 K 직선은 0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직선 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직선 쓰고요. 플러스 K 두 번째 직선 써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0이 되어야 하고 K 값과 상관없이 그러면 얘도 0이 되어야 되는데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다 보니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그게 이제 교점이죠. 그래서 그 교점을 지나는 이 식 자체가 직선이다. 교점과 교점을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 식을 써놓고 얘가 몇을 지난다? 3,0을 지난다 이렇게 했어요. 지나면 뭐 하죠? 지나는 대입이에요. 지나는 건 대입. 그래서 K를 구하러 갈 거예요. 3 넣고 0 넣어서 3 넣고 0 넣고 3 넣고 0 넣고 그래서 7K K가 7분의 마이너스 5 불편하네. 그죠? 이 방법이 불편하네. 마이너스 7분의 5예요.
그래서 여기다 7분의 5를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그게 답이에요. 자, 마이너스 7분의 5라고 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답인데 7 곱할게요. 14x 21y 7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y 마이너스 5는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1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책에도 첫 번째 풀이에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식을 써서 푸는 방법. 근데 이게 훨씬 많이 쓰이긴 해요. 앞으로 많이 쓰일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도 괜찮다. 봐봐. 그리고 요만큼만 지울게요. 요만큼 지우고 이 K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식 정리는. 자, 방법 두 번째는 이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교점을 구하는 거라며. 그럼 교점을 구해요. 쟤랑쟤를 연립한다는 거예요. 2x 빼기 3y는 1하고 2x 빼기 4y는 마이너스 1을 연립해요. 그래서 이게 편한 친구들도 있죠. 중2 거에 익숙하면 이게 편해요. 2를 여기다 대입해서 2x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x가 2분의 7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교점이 2분의 7, 2 이렇게 찾아졌고 얘를 지난대요.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 봅시다. x가 여기는 2분의 6이니까 이게 왼쪽 점이네. 이렇게 가자. x가 2분의 1 갈 때 y는 6칸 갔어요. 기울기가 4였어요. 그러면 y는 4에 x 빼기 지나 더하기 지나 이렇게 돼서 y는 4x 빼기 10. 10을 정리하면 아까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둘 다. 어떤 때는 교점이 구하기가 되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서 개수가 연립방정식 풀기에 좋게 되어 있어. 이거 딱 보면 개수가 뭐 식에다 몇을 곱하지 않아도 연립방정식 풀기에 좋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교점 구해서 하는 게 오히려 빠를 수 있고요. 근데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망설이면 안 돼요. 그냥 먼저 생각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K가 굉장히 1이나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나와서 되게 간단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빠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기가 조금 까다롭게 생긴 모양이면 예를 들면 여기는 3x고 여기는 5y고 뭐 이렇고 여기 5배 여기 3배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면 이게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방법 다 아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문제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한다. 여기도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 해볼까요? 3-2번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로 이용해서 하게 될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3-2번. 답이 나왔어요? 계산 뭐 정확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답이 나왔겠죠? 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었어요. 직선 플러스 K 직선은 0 꼴인데
마이너스 1,1을 대입해서 k를 찾는 걸로 해봤어요.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2, 1 넣어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1 넣어서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k고 여기 마이너스 5라서 k가 마이너스 5더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넣어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미세한 팁이긴 하지만 이렇게 식을 쓰고 옆으로 늘리지 않았죠. 마이너스 5배 한 걸 밑에다가 세로 계산 편하게끔 x 개수 x랑 이렇게 종류한 길이로 세로 계산해놨어요. 이것도 습관 들이면은 좀 더 정확하고 실수 안 할 수 있는 팁이니까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5y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세로로 더하면 이제 빠짐없이 더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됐고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곱해서 3이 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괜찮다. 또 연립해서 푸는 친구들 있어요. 쌤 저는 저게 연립하기에 되게 좋아 보이던데요. 맞아요. 왜? y가요. 대수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달라서 이렇게 해서 x가 1이고요. x가 1이면 뭐 1 빼기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2죠. 야, 좌표도 아주 깔끔하네.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두 칸에 한 칸이군요. 해가지고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양변에 2 곱해서 2y는 x 빼기 1 더하기 4 해서 x 빼기 2y 더하기 3은 0 이렇게 해도 사실 괜찮아요. 이것도 오래 걸리는 행동은 아니고 익숙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중2 거를 얼마 전에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익숙할 거예요. 기말고사 시험 대비 때도 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게 훨씬 빠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없어요. 알았죠? 여러분이 잘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해야 돼요. 둘 다 못하면 곤란하고 무조건 하나라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 당연하게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내는 건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 이게 중2 거에 조금 어려운 버전이에요. 중2 때도 이걸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근처에 상정중 뭐 이런 애들은 이거 낼 수 있는 거고 조금 어렵게 된다 싶은 학교들은 내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2 교과과정상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선행한 애들이 풀게끔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더라고. 이게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직선이고요. 이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뭔가 x, y 이외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식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돼요. 자, 이거는 항상은 아니지만 x, y 이외의 문자가 포함된 식을 보면 정점으로부터 그림을 보는 게 아닐까라고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거예요. 항상 식을 볼 때 x, y 빼고 또 다른 문자가 섞여 있어. a, k, m, n 뭐 이런 게 섞여 있어. 한 문자가 섞여 있어. 한 문자가 섞여 있으면 정점으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 자, 이거가 그런 문제거든요. 정점으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y는 넘길게요. y는 정점으로부터 생각한다는 것 이거잖아요. 이 모양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쵸? m 있는 애, xm, 4m, m 없는 애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그쵸? 정점이 뭐냐면 m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거든요. m 값과 상관없으려면 m 옆에가 0이면 돼요. 그래서 x가 4면 되고 그때 이게 4가 되면 이게 날아가고 없어지면서 y가 6이 돼요. 이게 정점이에요. 정점이 4,6이에요. 그러면 완벽히 아는 직선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저 친구는 여기는 참고로 활용할 때 무조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림 못 그려요 그러면 못 풀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못 풀어요. 무조건 그려야 돼. 근데 어려운 그림 아니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중2 수준의 그림이에요. y는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면 y절편이 2짜리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못 그리면 못하니까. 자, 얘가 1, 4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4,6이래요. 4,6은 여기 어딘가라고 합시다. 좀 먼데 4,6에서 어떤 직선이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직선이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그런 애들 중에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고 싶어. 풀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시험 대비하면서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 낸다니까. 중2들을 딱 내요. 그래서 요거가 여기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이거보다는 좀 더 완만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울기의 최대가 되는 순간이죠. 이게 m이 의미하는 게 기울기예요. 사실은 mx-4 플러스 6이라서 m이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의 최대가 이 순간이고요. 가장 완만할 때가 이게 기울기의 최소예요. 그래서 m의 최소가 이거, 최대가 이거예요. 그럼 이건 기울기 찾으세요인 문제가 된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에 몇 칸 갔는지 봅시다. 2칸에 6칸. 2칸에 6칸. 그쵸? 2칸에 6칸. 여기 는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축에서 만나니까 1, 3분면에서 만나려면 축에서 만나진 않아야 돼요. 최대 이거고요. 최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에 몇 칸 갔는지. 4칸에 4칸. 4칸에 4칸 1이네요. 그래서 1에서 3m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m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다. 되겠어요? 정점에서부터 그림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정점으로부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면 1, 4분면에서 만나는지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중2 때 우리 반은 무조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아무튼 이게 있었어요, 기출에. 비슷한 걸 한번 해보죠. 4-2번 해보세요.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K도 기울기죠?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같이 해주시면 돼요. 벌써 나온 사람들 있나? 있겠죠? 기울기의 최대는, 기울기의 최소는 K의 범위는 이건 는 붙여야 돼요. 선분과 만나야 되니까 1, 4분면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선분과 만나야 되니까 끝에를 지나갈 때 A, B를 통과할 때라고. 그렇죠? 혹시나 이 선분을 지나갈 때는 맞추기가 조금 더 괜찮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직선에다가 A, B를 그냥 무작정 대입해. 모르겠어 이러면 대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자신 없는 사람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에이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래프 이런 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K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그럼 정보가 점 2개랑 직선 하나잖아요. 일단 점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y 1이고 x 2면 이렇게 돼서 이때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쵸? 이거 대입하면 y가 3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때 K가 1이거든요? 그게 범위예요. 이게 사실은 틀릴 수가 없어. 대입만 하면 풀 수 있거든. 그래서 틀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아까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그럼 일단 대입해서 계산은 하잖아요. 그럼 맞추긴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정도인 문제라고. 근데 잘 내는 문제긴 해요. 자, 몇 사분면에서 만날 때는 는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선분에서 만날 때는 는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정말까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시험 대비 기간에는 아마 자세히 또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도 중2 맨 마지막 단원에 보면 중2 2학년 1학기 거 맨 마지막 단원에 보면 1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있거든요. 그때 나오는 내용하고 완전 일치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고등학교 때 똑같아요. 봐봐요. y는 mx 플러스 n이고 y는 m-x 플러스 n-가 있을 때 만약에 얘네가 평행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평행이라면 m과 n-가 같은데 n과 n-는 달라야 돼요. 이러면 평행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얘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거죠. 얘도 같고 얘까지 같으면 서로 다른 함수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어때요? 중2 때 배운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얘가 m하고 m-가 다르면 이게는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연립방정식의 해였다 이렇게 해서 배웠단 말이야. 거기에 수직 조건을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만나는데 이거이면서 수직되게 만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한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지금은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예요. 그래프 그리기 쉽게 기울기 플러스 y절편으로 나와 있을 때고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도 해볼게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수직은 외우시고 일반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x by 플러스 c는 0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 직선이 나와 있을 때 마찬가지 평행 이것도 이렇게 볼까요? 평행하면 xy의 비율은 같으나 x 앞에랑 y 앞에 비율은 같으나 상수 비율이 다르면 평행이에요. 그리고 일치는 모든 비율이 동일하면 일치죠.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 2배 하면 얘가 완전히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다 3분의 1배 하면 얘가 된다든지 뭐 아무튼 비율이 똑같으면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율이 다르면 누구만 다르면 x, y 앞에 비율만 다르면 이거는 교점이 하나예요. 교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기울기를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머릿속으로 x를 넘기든 y를 넘기든 해가지고 앞에 계속 b로 나누는 걸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y 앞분의 x 앞이다. 이렇게 읽으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습할게요. 이거 왜 이런 걸 하냐면 기울기 빨리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2x 빼기 y 플러스 3은요. 기울기 얼마예요? 2예요. 2. 그러니까 얘분의 얘인 거야. 얘분의 얘예요. 근데 부호는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면 플러스라고 말을 하면 되고 얘네들의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라고 말을 하면 돼요. 이해되나? 자,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넘기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바로 2분의 3이라고 읽는 거라고 여러분. 몇 초라도 아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얘네가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부호가 다르면 플러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읽을 수 있겠어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7분의 4라고 읽는 거라고. 보자마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7분의 4예요.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 읽기는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서. 그리고 얘도 수직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수직 조건. 얘 기울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이기면 돼.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곱하면 bb- aa-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여기다 곱하면 aa-는 마이너스 bb- 이렇게 되고 이거 넘기면 aa- 플러스 bb-는 0이 됩니다. 그쵸? 이게 수직 조건이에요. 이게 여기 써있는 수직 조건이야. aa-, bb-.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거의 합이 0이면 수직이에요. 외워야 될까요? 용량이 괜찮은 사람 외우세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기울기 읽기만 잘 하면 돼요. 그리고 얘 기울기를 보면 얘는 그거에 역수에 도 바꾼 건지 확인하면 돼요. 그럼 수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이거를 굳이 저걸 외워서 푸는 사람이 있나 싶게 잘 많이 못 봤어요.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x-3y 플러스 1은 0이고 뭐 a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네. 얘네들이 수직하고 싶어. 그럼 아까 그 식을 외운 애들은 2a랑 마이너스 6이랑 더해서 0, 그래서 a는 3. 물론 외워졌으면 좋죠. 외워졌으면 좋죠. 당연히 좋지. 근데 얘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되는데 얘가 2분의 마이너스 a인데 그럼 a가 3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외워서 할 필요가 없기는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다시 너무 빨랐어? 조금 빨랐던 친구들을 위해서 얘 기울기는 3분의 2라고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랑 수직이려면 뒤집고 부호 바꾸면 되거든요. 뒤집고 부호 바꾸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뒤집고 부호 바꾼 게 얘도 기울기 읽어보면 2분의 마이너스 a라고 읽히는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a. 그럼 a가 3이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걸로 그냥 되는 거라서 굳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합이 0이라고 했어.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 외워진 사람은 써. 근데 나중에도 외워져 있는지 봐봐요. 잘 안 돼. 다시 봐야지.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에 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외워도 상관없고. 알겠죠?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았죠? 수직 조건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m-가 m을 뒤집고 부호 바꾼 거라는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로 외우던지 뒤집고 부호 바꾼 거야 로 외우던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아까 그거는 외워도 좀 푸고 외우지 않아가지고 문제에서 볼게요. 그걸 이용해서 푸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 이거는 쭉 넘어갈게요. 이거 보고 문제풀이 좀 할게요. 오늘은 여기 직선의 위치 관계 다 하고 원이 뭔지 정도까지 아니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그것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원은 안 나가고 무슨 말인지 책 보시면 그렇다는 거. 한 직선의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1,3 있고 1,8 있어요. 얘를 지나는 직선하고 평행이 돼요.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만 쓰겠다는 거예요. 기울기만 같으니까. 그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예요. x절편이 이거는 얘를 지나 대입하겠다.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하다, 기울기 쓰겠다. x절편을 지난다, 그러면
좌표를 지난다, 대입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기울기 구해보죠. 몇 칸에 몇 칸? 5칸에 5칸. 기울기 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인데 y절편만 모르는 상태인데 얘를 지난대요. 0 넣고 마이너스 1. b가 1이네요. 그래서 요 직선이 있어요. 허무하네요. 끝났어. 자, 두 번째 문제 해볼게요. A는 마이너스 2,3이었고요. B는 4,6이었어요. A, B의 2대1 내분하는 점. 자, 좌표 위에 있고 몇 대 몇 아래에 있으면 내분점 찾을 수 있죠?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쟤랑 수직길. 아, 얘 나 맞게 썼어요? 안 보였어. 얘랑 수직이래. 얘랑 수직하다는 것도 얘는 기울기만 쓰겠다는 거야. 얘 기울기 읽어져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읽어 던지는 거야.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읽어져요? 뒤집고 부호 바꾸면 3을 쓰겠다는 거예요. 기울기. 알겠죠? 이거분의 이건데 부호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로 읽혀야 돼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읽으라고요. 제발. 마이너스 3분의 1로 읽혀야 되고 그걸 뒤집고 부호 바꿔서 3인 기울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지나는 점은 여기서 찾을게요. 내분점 찾자. 내분점 뭐 P라고 할까요? 해. 칼질을 해요. 이렇게 2, 4, 8 까먹지 않았죠? 1, 2는 2, 2, 6, 12, 1, 3, 3. 그래서 6, 15. 이걸 지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3에 x 빼기 g나 y g나. y는 기울기 x 빼기 g나 y g나. 이렇게. 혹시 수업 빠졌던 친구들은 영상 보면서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이상한 말 같지만 y는 기울기 x 빼기 g나 더하기 y g나예요.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하겠어요? 어렵진 않잖아, 솔직히. 그죠? 두 개 해볼까 봐요. 5-2번하고 5-3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현재 41분이에요. 이거 하고 다음 유형 한 다음에 쉴 것 같은데. 다 구해졌을까요? 조금 빠른 친구들은 다 그냥 되겠죠. 다 맞게 구해졌죠. 어려워요. 좀 어렵다. 손들기 좀 뭐예요? 눈 세게 깜빡거려봐요. 좀 어렵다. 괜찮아요? 할만하다죠? 자, 5-2번부터 다시 볼게요. 봐봐. 2,2를 지난대요. 얘는 지나는 점으로 사용하거나 대입하는 용도로 사용될 거예요. 대입을 할 수도 있고,
몇 콤마 지나 몇 콤마 지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써있을 거고 얘는 평행하다. 의도가 기울기만 쓰겠다는 거예요. 얘 기울기 읽어줘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하니까 y는 기울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를 또 지나간대요. 이건 대입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y 대신에 a, x 대신에 6 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 a가 구해졌고요. 끝이죠. 자, 두 번째 거는 얘네들의 중점을 지난대요. 중점은 일단 구해야겠죠. 0하고 8의 절반, 3과 7의 10의 절반. 정말 중점 찾았죠? 지나니까 얘를 지나는 점으로 사용할지 대입할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수직하대요. 얘 기울기 쓰겠다는 거예요. 얘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예요. 수직하다니까 얘를 뒤집고 부호 바꿔야 되겠죠? 뒤집었고 부호 바꿨어요. 2분의 1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은 요걸 쓰는 거예요. 2분의 1에 x 빼기 지나 y 지나 썼죠. 그런 다음에 이걸 예쁘게 정리했을 때 얘가 ax 플러스 b래요. a랑 b를 곱하자 답은 2분의 3입니다. 크게 어려운 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괜찮죠? 직선은 기울기 x 빼기 지나 y 지나 이거. 요 유형까지는 좀 하고 쉴게요. 봐봐. 해보자. 그래도 희망이 있죠. 이거 하고 쉰다니. 함수까지 듣는 친구들은 되게 힘들겠어. 그렇지 않아요? 2시간을 수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또 2시간을 수업을 하고 정말 힘든 여정. 자, 6번 볼게요. 1번. 직선 두 개가 평행하대요. 와, 얘가 평행하구나. 얘랑 평행. 자, 평행하다고 할 때 비율이 같다로 해도 되고 그냥 기울기 읽어서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쌤이 비율이 같다 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각선으로 곱해도 같죠. 그래서 2a 플러스 3은 a제곱.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겠죠. a가. 그래서 a의 값을 구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비율을 확인해요. 비율이 여기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 아니잖아요. 얘는. 근데 얘가 되면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일치까지 돼버리니까 얘는 아니에요. 됐어요? 이렇게 걸러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 아니면 기울기 읽어서 해도 돼요. 평행하려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분의 a니까 마이너스 빼고 하면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율이 같다를 외우지도 않아도 상관없어요. 기울기만 잘 읽을 줄 안다면 돼요. 그래서 나 기울기 읽는 연습을 고1들한테는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이거 할 때는 그냥 막 여러 가지 식의 미지수가 있든 없든 기울기 읽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서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끝에 이 답 두 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확인해야 돼요. y절편 요 비율을 이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일치하는 거니까 조심해야겠죠. 3 걸러주셔야 된다. 자, 하나 더. 두 번째 ax 플러스 a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고 a 마이너스 2x 빼기 3y 빼기 2는 0이 수직이 되도록 하라 그랬어. 수직이 되는 조건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더하면 0이 된다. 이걸 외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얘 기울기 보면 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예요. 그러면 얘 기울기는 뒤집고 부호 바꾸면 되니까 이건데 얘 기울기를 또 읽어보면 그냥 3분의 a 마이너스 2예요. 대각선으로 곱하고 끝내면 되겠다. 3a 6 a제곱 2a 그럼 a제곱 5a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6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6이어도 되는데,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양수 조건만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되겠죠. 둘 다 상관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수직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한 문제 풀어보고 쉬어야겠죠? 이거 해보자. 6-3번 하고 쉬자. 6-3번 해보세요. 구해야 되네. 귀찮아. 구했었을까요? 아직 안 됐을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같이 볼게요. 얘네들이 수직하대요. 수직. 그러면 얘 기울기를 읽어보면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1. 이제 이미 켜줘요. 조금씩. 얘 기울기는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예요.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 근데 얘가 수직하려면 얘를 뒤집고 부호 바꿔요. 그러니까 뒤집기 좋은 녀석을 바꾸면 돼요. 얘를 뒤집어도 되고 얘를 뒤집어도 돼요. 얘를 뒤집고 부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니까 이거 a로 나눠줘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냥 곱했어요. 얘를 분모를 여기서 곱했어요. a제곱 플러스 2a. 그럼 넘기면 이렇게 되고 a는 0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아까 a로 나눈 사람들은 큰 거 있게 나눴다면 괜찮아요. a가 0이 아니니까 나눠줬어요. 그래도 해도 돼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첫 번째 식에다가 완성을 해봤더니 다 알아. 다 알게 됐어. 얘가 c,2가 교점이래. 그럼 얘를 대입하는 거죠. x 대신에 c, y 대신에 2 넣어가지고 대입하면 c가 5예요. 근데 b를 찾기 위해서는 밑에 식에다가 또 대입을 해야 돼. 밑에 a에다가 x a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b가 미지수인데 이 5,2를 지나는 거죠. c,2를 또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그래서 b가 17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다 찾았고 다 더하면 19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되겠죠? 54분이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